배움을 완성하는 곳 아침쌤의 에듀체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고마켓을 보면 종종 이런 글이 눈에 띕니다. 15개월 된 아이와 영어로 놀아주실 분 구해요. 100% 영어만 쓰셔야 하고 영어책을 읽어주거나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에 능통하신 분이면 좋겠어요. 페이는 더 드릴 수 있어요. 해당 게시글 속에 너무 어린 아이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벌써 영어 과외를 시키는 듯 해서 놀랍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까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조기 교육은 사실 그리 낯선 일이 아닌데요. 유명 어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에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자녀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죠. 언어는 일찍 공부할수록 좋다더라. 또 인기 많은 어학원의 자리는 미리 선점을 해야 한다더라.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카더라 통신들은 많아요. 오늘은 현직 영어 교사의 시선으로 예비 초등 친구들과 또 초등 1학년, 2학년, 저학년 친구들에게 사교육 과열 현상에 휩쓸리지 않는 영어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애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른바 따라 심리로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영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막대한가요? 언어는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유치, 초등 시기에 반짝 몰아서 하면 중고등까지는 영어 성적이 어찌어찌 잘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언어는 자꾸 쓰고 말하지 않으면 금세 까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언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영어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초등 영어 공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초등 3, 4학년에 정규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리 영어 알파벳을 읽고 쓰고 파닉스를 익혀서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한글이랑 비슷해요. 한글도 초등학교 입학해서 배우지만 사실상 학교 교육 과정을 소화하려면 한글을 아예 모르는 채로 시작하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알림장을 읽거나 교과서의 지문을 읽을 때에도 한글을 모르면 사실상 계속 듣는 것에 의존해야 하니까 당연히 수업이 힘들어질 테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교과서의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배움이 가능해질 텐데 기초적인 수준의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듣기가 선행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초등 1학년, 2학년, 저학년 시기까지는 영어 원서 읽기에 친숙한 상태의 수준까지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는 연습도 해보고 또 세부적인 단어의 뜻을 한두 개쯤 몰라도 문맥 속에서 전체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 권의 영어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하지만 아이들마다 다른 공부 성향과 리듬, 그리고 속도 때문에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초등 영어 입학 준비의 방향과 또 초등 시기의 영어 공부의 장단기적 목표를 세우는데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릴게요. 체크해 보시고 입학 앞둔 초등 1학년, 2학년, 또 우리 예비 초등 친구들의 영어 공부를 점검해 보시는데 활용해 보세요. 첫째,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세요. 즐겁게 시작한 공부는 내적 동기를 일으켜서 오랜 기간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좋아하게 만들기 어렵다면 적어도 영어 어렵지 않네,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자신감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기초 공사가 중요하겠죠. 둘째,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어 공부는 밥 먹고 양치하고 장난감 정리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하루의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일과 중에 1시간을 뚝 떼어서 통으로 영어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몇 분 단위로 쪼개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다만 매일 반복할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영어 공부의 양을 일정하게 정하는 영어 공부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교육과정에서 영어 과목이 없어서 자칫 방심하면 영어를 놓아버리기가 쉽습니다. 학원이나 학습지에 의존하는 식의 영어 공부로는 이 2년간의 영어 공백을 촘촘히 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아이들을 매일 학원에 내몰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더 집 공부 영어 루틴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씩 늘려나가는 집 영어 공부 루틴 꼭 잡아주세요. 셋째, 듣기와 읽기에 많은 신경을 쓰세요. 이를 좀 더 어려운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학습에서는 인풋이 아웃풋보다 선행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고 글을 쓸 수 있으려면 먼저 아이의 뇌가 영어로 듣고 영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뇌에서 영어가 차고 흘러넘칠 정도로 먼저 많은 양의 영어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넷째, 영어 말하기 습관을 들여주세요. 입학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어 말문이 트이는 경우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탄탄한 영어 실력을 쌓을 때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공부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습관을 잘 잡아야 해요.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시켜주세요. 말도 해봐야 늘고 또 글도 써봐야 감을 익힐 수 있잖아요. 집에 한두 권쯤 있는 영어 원서를 아무거나 펼쳐서 한 문장, 두 문장 양을 늘려가면서 영어로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 문장에서 각 단어가 갖는 음의 높낮이, 또 강세 등을 익히는 겁니다.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음운 인식, 문자 인식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요. 말하기 연습을 꼭 시켜보세요. 다섯째, 영어 쓰기 습관을 들여주세요. 영어 작문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언어 출력 행위입니다. 일찍부터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합니다. 단기간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쉬운 가정용 영어 워크북을 사서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써보세요. ABCD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영어로 쓰는 행위를 익숙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세요. 영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책상 머리에서 연필을 쥐고 또 쓰고 밑줄 긋고 암기하는 등의 암기식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영어 학습의 영어 공부 기본기를 다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6, 7세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개인적인 영어 공부 육아 일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교사 엄마는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아직 아이들이 한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매일 한글 책 읽어주고 있고요. 또 책 제목이나 큰 글자들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한글에 익숙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글을 떼야 영어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이중언어 환경에서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익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저희 집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중언어가 성공하는 케이스는 보통 실제로 아이들의 기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낯설고 힘든 것을 좀 잘 견디는 친구들이 실제로 이중언어 환경에서 언어 습득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 성향은 또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제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글이라도 마스터하자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어 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에 시간을 확보해서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영어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기 전에나 식사 시간에는 책을 읽어주는데 그때 영어책 한두 권쯤 끼워 넣어주고 있어요. 애들이 영어책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 취향에 맞는 영어책도 자주 빌려옵니다. 아이들 취향에 맞는 영어책을 고르는 방법은 그냥 애들 보고 고르라고 하시면 돼요. 어려워도 스스로 고른 거니까 우선 엄마가 골라준 책보다는 꽤 잘 보고요. 또 난이도가 안 맞는 걸 빌려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아이들이 책을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면지에 알파벳을 쓰는 것도 시킵니다. 단어 플래시카드를 책상에 펼쳐두고 따라 말하게 하는 것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이들과 하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루즈하게 합니다. 다음번에는 단어 플래시카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소등 입학 전에 영어 공부의 대략적인 로드맵을 살펴보았습니다. 흐름과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는 아이의 공부는 흔들리지 않겠죠. 5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보자면 한 문장으로 매일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자입니다.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이 4가지 영역을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을 분배해서 반복을 해보세요. 하루 10분 영어 듣기, 하루 10분 단어 쓰기, 하루 10분 말하기,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아이의 현재 수준을 고려해서 목표를 낮게 잡아보세요. 하루에 한 장, 한 바닥, 한 문장씩 시작해서 차츰 양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정도를 밟아가면서 시작한 영어 공부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6년간 천천히 그 빛을 발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